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2021년 결산 배당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021년 결산 배당금은 총 3,770만 원으로 2020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내역은 더 단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결산 당시 대략 10여 개 이상의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던 포트가 2개 기업으로 줄었기 때문이고요. 그 중에서도 1개 기업에 거의 집중 투자된 상태입니다. 2020년 결산 당시에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LG 우선주와 아이디스를 비롯해서 네오이즈홀딩스나 토비스, 유한양행, DTR 오토모티브, 한국금융지주, 환인제약, 코텍, 세틀뱅크, 보령제약, 삼성전자, 아이디스 홀딩스, 삼영무역, CJ ENM, CJ 사우선주, 그리고 CJ 보통주 이렇게 10여 개가 넘는 기업에 투자 중이었는데요. 이때는 배당금이 적더라도 앞으로 성장성이 커 보이는 기업이면 투자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안 올랐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때는 배당률이 제 전체 시드 대비해서 약 2.8% 정도였습니다. 2021년에는 이 한국 증시가 3,200선까지 급등을 하면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던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기업의 예상 실적은 그대로인데 반해서 이 주가만 많이 오르니까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LG 우선주도 주가는 상승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배당까지 좋았기 때문에 제 판단에 가장 이 매력도가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오이즈홀딩스라든지 토비스라든지 뭐 DTR 오토모티브, 한국금융지주 등등 이 다른 기업들의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LG 우선주의 비중을 늘려나갔고요. 이 뭐 근로소득 여유분으로도 계속 LG 우선주를 매입하고 작년에 받은 배당금도 이 LG 우선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2021년 결산 시점까지 LG 보통주는 6주, 그리고 LG 우선주는 13,001주를 모아서 지난 12일에 새 전후로 3,705만 2,850원, 합치면은 3,706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보통주가 2,800원이었고요. 우선주가 2,850원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포스팅했던 배당금 지급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에서 배당 통지서를 공유했던 아이디스 같은 경우는 2144주를 보유했어서 4월 15일에 새 전후로 64만 3,2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LG와 아이디스에서 받은 배당금을 합치면은 새 전후로 3,770만 원 정도고요. 이 원천징수로 15.4%를 빼면은 3,189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체 시드 대비해서 재테크 배당률은 약 4.6% 정도로 작년보다 약 1.8% 정도가 올랐습니다. 뭐 이게 제가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이 배당금 내역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진짜 주식 투자 트레이딩으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 투자자들도 많고 뭐 배당금으로만 연간 이제 뭐 수억 단위가 넘는 투자자들도 많은 것을 잘 알기에 뭐 이게 정말 자랑할 정도의 금액도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이 시세 차익을 쫓는 투기 같은 투자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적정한 배당을 환원하는 이 배당 성장주들, 배당 성장 기업들 위주로 꾸준히 투자해도 의미 있는 재테크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배당 내역을 공개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 블로그 투자 카테고리 하에 결산 기록 생각 카테고리에 가면은 제가 그동안 이 배당 관련해서 정리해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변화된 저의 시드와 배당금 내역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요.
한 8년 전인가요? 8년 전인 2014년만 해도 저는 배당금이 1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이때는 뭐 배당금에 관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빨리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을 해서 뭐 10년 넘게 근로소득을 아끼면서 매년 1000만 원 이상씩 주식 투자를 했지만 이 시드가 원금 대비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떨 때는 수익을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네, 주가가 오르면은 기분이 좋아서 팔고 뭐 주가가 내리면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팔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 제 투자금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배당금은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십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배당 뭐 주식 이 배당 성장주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제가 이제 우연히 많이 투자를 했던 회사 골프존 유원홀딩스라는 회사가 그해 일회성으로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배당금으로 461만 원을 받았어요. 이때 배당률이 아마 네, 거의 한 4점 몇 프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배당금을 461만 원을 받고 보니까 거의 이제 제 월급과 비슷한 수준의 배당금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시드가 한 10배 정도 커져서 배당금을 10배 정도 받으면은 내 연봉만큼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굳이 일을 하지 않을 정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 배당도 적정 배당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2016년도에는 이제 배당금은 202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때도 이제 전년도에 받은 배당금은 재투자하고 근로소득은 계속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배당보다는 배당은 적정 배당을 하지만 이제 2% 정도의 배당을 하지만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회사에 집중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스라는 회사였고요. 그래서 배당보다는 성장성에 집중을 했기에 이 당시는 배당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배당금이 많이 늘었는데 이때 왜냐하면 배당금도 재투자하고 제가 일을 해서 번 근로소득도 계속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때 제가 투자하던 그 아이디스라는 기업이 굉장히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제가 충분히 제 현금 흐름 내에서 커버 가능한 수준까지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 주식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배당금이 갑자기 크게 뛰는데요. 그 이유는 뭐 물론 배당금도 재투자하고 근로소득도 계속 재투자했지만 제가 투자한 배당 성장주 그 아이디스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시드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가는 올랐는데 예상했던 실적은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결국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스라는 기업의 주식을 팔고 이 더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로 이 비중을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 시드머니도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배당금 1100만 원으로 뭐 배당금도 재투자하고 근로소득으로 계속 투자했고 이때는 뭐 2018년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배당금이 1603만 원으로 한 50%? 예, 4, 50% 정도 올랐는데요. 이때도 배당금 재투자하고 근로소득 계속 투자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성장성보다는 배당이 높은 기업들로 비중을 높이면서 배당금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인데요. 작년도 배당금이 훨씬 뛰었죠. 이유가 뭐 배당금 재투자, 근로소득 계속 투자의 이유는 기본으로 깔려 있고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하락했던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2021년도에요. 그러면서 제가 투자한 뭐 네오에이지 홀딩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굉장히 시드가 커졌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역시 주가는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실적은 제가 예상하던 실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만 급등한 기업들의 주식을 팔고 배당률도 높으면서 성장성도 기대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LG 우선주였죠. 투자하면서 배당금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3,77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지금까지의 제 투자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지금까지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 지난 7년간은 운도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두 번의 대운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2016년도에서 2018년도에 집중 투자를 했던 아이디스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던 것. 정말 6천 원대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한 번에 막 뭐 2만 원 돌파하고 3만 원 돌파하고 막 4만 원까지 돌파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굉장히 시드가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코스피가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크게 상승을 하면서 제가 투자하고 있던 네, 기업들 대부분이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런 큰 운이 한동안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 루틴, 이 배당률 복리효과, 배당금 복리효과, 이 꾸준한 투자금 유입이 지속이 되면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제 이 시드머니와 배당금은 다시 크게 증가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배당률 복리 효과는 만약 이 매년 10% 정도 이익과 배당이 증가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이어나가서 이 기업의 배당금이 매년 10%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은 7, 8년 후에 제 배당금은 2배가 됩니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 배당금 복리 효과로 제가 만약에 매년 나오는 시가 배당률 5% 정도의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하면은 14년 후에는 현재의 2배가 되고요. 배당금이. 그리고 제가 계속 일하면서 소득의 여유분을 투자하면 이 투자한 만큼 시드와 배당금이 증가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가 계속 같이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서로 곱하기 효과가 나가지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주가가 변하지 않는 않는다는 가정하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현재 주가 대비 배당률이 5%인 주식의 배당금이 매년 10%씩 증가한다고 했을 때요. 그리고 매년 2천만 원씩 꾸준히 투자한다고 했을 때 1년 차에는 배당금 100만 원이 발생해서 시드가 2,100만 원이 되고 2년 차에는 2,100만 원 플러스 신규 투자 자금 2천만 원에서 4,100만 원에 대한 5.5% 작년보다 이제 10%가 오른 5.5%의 배당금 225만 원이 발생을 해서 4,325만 원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뭐 2천만 원, 4천만 원의 원금과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근데 이게 계속 돌아가 가지고 10년이 지나면요. 이 10년 차에는 배당금이 무려 3,473만 원, 그리고 시드는 3억 2,93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차에는요. 20년 차에는 배당금만 6억 6,808만 원에 시드는 28억 5,282만 원이 됩니다. 그만큼 이 꾸준한 투자와 이 쌍복리, 배당금 성장률 복리, 그리고 배당금 재투자 복리가 만나면 엄청난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거는 시뮬레이션이에요. 뭐 이게 기업이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할 수도 없고, 어떨 때는 뭐 크게 성장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이제 역성장을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매년 5% 정도, 매년 10% 정도의 성장을 하면서 적정 배당을 계속 이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적정 배당을 꾸준히 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정말 굉장히 이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매년 배당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주고 그리고 성장성까지 있는 주식을 이 투자자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이 주가가 올라가고 그만큼 주가 대비 배당률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내 시드가 커지게 된다는 거고, 커진 시드를 투자 매력도가 더 높은, 그러니까 배당률이 높으면서 성장성에 있는 다른 주식에 투자하면은 이 재테크 배당금은 역시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배당도 좋으면서 성장성도 좋은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면 이렇게 큰 대운을 만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배당과 성장성이 같이 좋은 기업은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장기간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많은 투자자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와요. 그리고 그런데 그러한 주식의 주가 폭발은 매우 짧고 강하게 일어납니다. 네, 굉장히 짧고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어야 그런 기회를 만날 수가 있지. 내 이거 타이밍 보다가 바로 올라가기 직전에 아니면 뭐 며칠 전에 잡고 들어갈 거 해서는 잡기 힘들어요. 거의 잡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이제 제가 오랫동안 투자했던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같은 경우도 코로나 사태가 발발했을 때 최저가 2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불과 1년 만에 예, 거의 뭐 10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물론 지금 다시 떨어졌지만요.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정말 몇 년간을 이 주가 변동 없이 지지부진하게 있었지만 정말 요 짧은 시기 몇 개월 만에 주가가 거의 만 원대에서 4만 원까지 갔고요. 그리고 또 몇 개월 만에 2, 3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꾸준히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을 아껴가지고 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초반에는 더더욱 중요한데요. 이때 이 시드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도 매년 계속 근로소득을 계속 투자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시드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결혼하고 아이가 3살 돼서야 이제 자동차를 마련했는데 그것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워서 중고로 115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거의 대중교통이나 진짜 어쩔 수 없을 때만 이제 렌트카나 공유카를 이용했고요. 뭐 아이가 이제 둘이나 생기고 뭐 자금적인 여유도 조금은 생긴 지금은 뭐 좋은 차로 바꾸고 싶은 욕심이 가끔 생기지만 이 차만 못 바꾸겠는 게 지금 차 바꾸는데 들이는 수천만 원이 뭐 정말 10년 후에는 몇 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정말 10년 후 몇 억의 기회비용이 아깝지 않을 정도 수준이 돼야 차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당연히 집은 더 마찬가지고요. 집을 사는데 이제 제가 더 들여야 하는 수억 원의 돈이 10년 후에는 몇 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알죠. 뭐 정말 뭐 10수억, 20억이 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제 뭐 전세로 살면서 이제 전세 대출 활용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용해서 최대한 집에 들어가는 자금을 아끼고 있고요. 뭐 이제 장기 전세나 장기 임대제도도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꾸준히 일하고 뭐 사업하고 하는 소득이랑 주식 배당금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면은 앞으로도 이제 전세 대출이나 뭐 반전세, 월세로 전환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집을 투자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데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집을 순수하게 거주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집 같은 경우도 아마 뭐 10년 후 10수억의 이 재테크 기회비용이 아깝지 않을 정도 수준이 돼야 집을 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이제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 특히 이제 건강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거,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데에는 좀 관대하게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은 지금 놓치면 나중에는 다시 챙기기 힘들고 크게 후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뭐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편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